유럽 우주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3,000개 이상의 새로운 우주 쓰레기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우주 충돌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우주국은 최근 공개한 우주환경보고서 2025를 통해 2023년에만 11건의 사고로 다량의 우주 쓰레기가 생겼다며 위성이나 발사체의 수명이 다한 이후에는 궤도에서 제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의 우주 감시 네트워크가 추적 중인 우주 물체는 약 4만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상 작동 중인 위성뿐만 아니라 고장난 위성과 각종 파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2만 5천 개와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대부분 지구 궤도에 머무르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크기 10cm 이상의 쓰레기만 약 5만 4천 개, 1cm에서 10cm 크기의 물체는 120만 개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1cm만 넘어도 위성이나 우주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지구 궤도에 발사된 위성은 총 약 2만 1,320기, 이 중 실제로 작동 중인 위성은 1만 1,200기 수준입니다. 절반가량은 대기권에 진입하여 소멸했거나 고장나서 우주 쓰레기로 궤도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스타링크처럼 저궤도에 수천 기의 통신위성을 띄우는 민간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1995년부터 25년 규칙을 도입해 임무를 마친 위성은 25년 이내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유엔을 통해 국제 규범으로 확산됐지만 1,000kg 이상 대형 위성의 회수율은 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우주국은 2023년 5년 규칙을 도입하며 더 엄격한 회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2024년에도 우주 쓰레기 수는 순증가했다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재앙적인 충돌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상상 속의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15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 혁신적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고 시속 1200km 이상을 자랑하는 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튜브의 자기 부상 및 추진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이퍼튜브는 0.001에서 0.1 기압 수준의 아진공 상태 튜브 안에서 자기력을 활용해 열차를 띄우고 강력한 전자기력으로 밀어 이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비행기보다 3배 빠르고 KTX보다 7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최고 속도로 쉬지 않고 주행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6분 15초, 감속 구간을 포함해도 2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튜브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변화에도 강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 제작 등 4대 핵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36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도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하이퍼튜브는 이미 2009년부터 철도연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됐으며 2020년에는 축소 모형을 통해 아진공 상태에서 시속 1019km의 주행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센터 구축은 핵심 기술 선행 부족 등의 이유로 2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철로 위 비행기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이번 기술 개발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 세계 철도 시장 선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책 싱크탱크 안전한 세계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대우주 역량 오픈소스 평가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중국과 러시아 등 12개국의 우주 역량을 평가했으며 스타링크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타링크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안보 위협이 가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5월부터 스타링크 신호의 간헐적 차단을 겪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전자전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는 토볼과 칼린카라는 두 가지 전자전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볼은 원래 자국 위성 보호용으로 개발됐으나 현재는 스타링크 통신과 GPS 방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최소 3개의 토볼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는 일명 스타링크 킬러로 불리는 칼린카가 지목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타링크 위성의 신호를 탐지하고 교란할 수 있으며 특히 드론 운영 및 군사 통신을 방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칼린카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인 스타쉴드 단말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도 관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이 후원한 연구에 따르면 미중 간 충돌 시 스타링크 같은 상업용 위성을 공격하는 전략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분쟁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 통신망 마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주 기반 자산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갈등의 무대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향후 우주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지구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상업업체들이 지정학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적 운동뿐만 아니라 가벼운 집안일이나 장보기, 산책과 같은 일상 속 저강도 신체 활동도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신체 활동의 강도와 암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살폈으며 특히 일상생활 속 가벼운 활동이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85,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평균 63세로 손목에 가속도계를 착용하고 일주일간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했습니다. 이후 평균 5.8년 동안 이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 총 2,633명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신체 활동량이 많은 상위 20% 그룹은 가장 적은 하위 20% 그룹보다 암 발병 위험이 무려 26% 낮았습니다. 두 번째 상위 그룹 역시 하위 그룹 대비 16%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하루 걸음수가 많을수록 암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하루 5,000보 걷는 사람에 비해 7,000보 걷는 사람은 암 위험이 11%, 9,000보 걷는 사람은 16% 낮았습니다. 단 9,000보 이상을 걸어도 추가적인 건강 이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신체 활동의 강도보다 총 활동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걷는 속도보다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적게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걷기 등의 간단한 활동을 생활 속에 더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연관된 13가지 암 유형은 방광암과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상복부암, 두경부암, 신장암, 간암과 폐암, 골수성 백혈병, 골수종, 직장암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NICH 연구원 알라이나 슈레부스는 이 연구는 암 예방을 위해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아있으라는 공중보건 메시지를 뒷받침한다며 걷기 같은 간단한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